떴다 변비행 변정국입니다. 오늘은 카타르 항공과 에어버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페인트 대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카타르 항공 여객기 일부에서 페인트 도장이 좀 벗겨지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일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원수지간이 돼버렸습니다. 도대체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오늘 이원주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떴다 변비행 이륙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먼 길 행차해 주셔서 먼 길은 아니고 한 12걸음. 네. 오늘의 주제는 중동의 대표적인 항공사죠. 카타르 항공과 에어버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엄청난 분쟁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, 그리고 전문적인 이야기가 또 필요해가지고 우리 또 이현주 기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한 2020년 11월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. 아시겠지만 카타르가 이제 월드컵을 개최하는 나라지 않습니까? 그래서 월드컵을 앞두고 카타르 항공의 이 도색을 좀 바꾸려고 2022 카타르 해갖고 이게 딱 페인팅을 칠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한 5년쯤 된 에어버스 350-900 항공기의 도색이 좀 벗겨지고 막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거예요. 카타르 항공의 주장에 따르면 한 930개 정도의 뭔가 결함이 발생을 했다.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 정도만 얘기를 해요. 그러다가 작년 6월에 카타르 민간 항공국에서 A350에 대한 운항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. 여기서부터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. 페인트만 다시 칠하면 될 줄 알았는데 운항하면 안 돼. 가망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그러면서 이게 사건이 막 진행이 돼요. 이게 무슨 일이야? 작년 말에 일종의 어퍼컷이 날라옵니다. 카타르 항공이 에어버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. 소송이 준하는 조치를 거는데 그게 뭐냐면, 야, 우리 에어버스 350 21대가 지금 못 날아. 그 도색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나니까 좀 니네가 보상을 해줘야겠어. 그 금액이 자그마치 한국 돈으로 한 7,400억 정도. 이 못 드는 거에 대해서 하루에 한 40억 정도의 돈을 물어내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에어버스가 뭔 소리야,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, 왜 그래. 근데 설상가상으로 에어버스가 약간 화가 나가지고 카타르 항공이 주문했던 A321 항공기 50대의 주문을 취소시켜버립니다. 들어서 안 팔아. 이러니까 카타르가 화가 났죠. 그래서 화가 나서 곧바로 한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This is oil money. 경쟁사에 보잉 화물기 777X 50대 바로 주문을 했고 737 맥스를 또 50대를 주문해버려요. 보잉 입장에서는 기분 좋지만 에어버스 입장에서는 야, 이거는 조금 이게 참 감정 싸움이 이제 너무 제가 볼 때 회복이 될까 싶어요. 사실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여기가 제가 볼 때 요단강 건넌 포인트인데 아예 얘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영상을 공개해버립니다. 야, 봐, 이래 임마, 니네 비행기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. 지금 이제 런던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고 해갖고 결론적으로는 4월에 런던 법원에서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가 열립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딱 사건은 요래요.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지금 이제 뒤에 오늘 저희가 신문물을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일단 이 영상을 좀 보면서 할까요? 이렇습니다. 요 영상에 찍히고 있는 요 비행기, 요게 카타르 항공이 2015년에 인도가 된 비행기로 지금 검색이 되거든요. 2015년, 16년 요때 집중적으로 좀 인도를 받아서 카타르 항공이 지금까지 보유한 A350 비행기 대수가 다 합치면 60대 정도 되고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것도 50대가 넘어요. 근데 그 중에 이제 21대를 이제 묶어놓은 건데, 그렇죠. 이런 경계선 위주 리벳들, 나사죠, 쉽게 말해서. 이런 데서 이제 들려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쭈글쭈글 이거 다 갈라져 있는 면이잖아요. 그쵸. 이런 거 보면 왜 그쵸. 오래된 차, 막 30년씩 된 차들 맞아요. 이렇게 표면에 일어나는 그런 네. 느낌 있잖아요. 네. 페인트가 막 뜯어져가지고 그쵸. 풀풀 날릴 것 같아요. 갈 때는 카타르였는데 올 때는 그냥 뭔가 타르에어 막 이렇게 이상한 있는 이런 큐 날라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뭔가 벗겨지고 뭔가 부식되어 보이고 하는 요거를 이제 표면 열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. 열화.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 비행기가 이거 나사 하나만 빠져도 문제 생길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 이거 일단 타기도 싫잖아요. 그렇죠.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죠. 어떻게 타 이거를? 네. 참고로 우리나라 아시아나항공 350은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지는 문제는 없다. 방금 이제 지나간 약간 벌집 같은 모양 같은 게 있어서 이 항공기 어떻게 지금 껍데기가 돼 있는지를 보면, 자, 쉽게 말해서 항공기 표면 한 3겹으로 봐야 돼요. 첫 번째 항공기 동체가 있고,
깎고 그 위에다가 쿠퍼 메쉬 레이어라는 걸 깝니다. 약간 벌집 같은 그런 것이 쉽게 말해서 이게 구리 망사가 덮여져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인트를 칠하는 건데 구리 그 메쉬 그 레이어가 약간 번개를 맞았을 때 그게 이제 좀 뭐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 봐요. 근데 이게 지금 표면에 노출이 된 거 아니에요? 지금 A350이 여기서 이렇게 좀 부각이 많이 되고 하는 거는 소재 자체가 예전에 만들던 비행기랑 다른 그 탄소 복합 소재, 금속으로 거의 다 만든 비행기처럼 이제 번개를 맞았을 때 이렇게 잘 빼거나 이런 길이 중간중간에 차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이제 그 구리선들을 이제 촘촘하게 저렇게 벌집 모양으로 깐 것 같은데 이렇게 겉으로 보면 틈새들이 많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런 뭐 문제가 좀 생긴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몇 천억짜리 항공기가요. 이게 10년이 안 된 비행기인데 그러니까요. 예. 진짜 왜 그런 걸까요? 이게? 처음에 이런 표면 열화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해서 오히려 이제 카타르 항공 쪽에다가 니가 좀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 카타르가 다 이제 영상을 공개했지 않습니까? 이때부터는 또 이제 더 전문적인 디베이트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제가 카타르 그 항공사 입장에서만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그 감항성에 문제가 있다. 요거를 이제 걸고 넘어가니까 에어버스가 이제 인정을 못한다 요런 것 같아요. 카타르의 주장은 이거예요. 보면은 에어버스 너네가 와서 입만 털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게 가망이 어떻게 정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정말 정밀한 원인 분석을 좀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? 이렇게 카타르가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최초로 이놈들아 350 우리가 사준 거 아니야? 카타르 항공이 A350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그러니까요. 항공사이기도 네네. 하고 카타르 항공의 그 기단을 보면 보잉 777, 787이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에어버스 기종으로 깔고 있거든요.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. 네. 우리가 이만큼 팔았는데 정말 이 고깃집을 거의 먹여 살려주고 있는데 품질이 좀 안 좋은데요. 이거 좀 와서 봐주세요라고 했는데 저쪽 테이블은 그냥 먹던데 이게 약간 기분 나쁘잖아. 그래서 약간 카타르가 더 강력하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닌가 싶어요. 그냥 제 개인 오피셜. 에어버스에서 뭐 살짝 낸 뭐 입장으로는 이게 열 문제인 것 같다. 열 문제. 네. 온도차가 이제 네네. 심할 경우에 이제 이런 뭐 부식이 좀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카타르라는 동네가 굉장히 더운 그렇죠. 동네잖아요. 또 사시면 또 이글이글 하는데 노출이 돼 있다가 이 또 비행기가 얼마나- 한 3만 몇천 그렇지. 피트로 올라가면 몇 시간 만에 막 100도가 왔다 갔다 하는 환경이잖아요.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열 팽창에 의한 뭐 이런 문제다라고 이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유독 심하다 이거예요. 카타르만. 쟤네도 똑같은데 쟤는 안 탔어. 너네 뭐야?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카타르야?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. 처음에 이제 2020년에 문제가 생겼던 그 항공기도 카타르에서 이 아일랜드 쪽을 왔다 갔다 했던 비행기라고 그러더라고요. 예. 근데 니네가 관리를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뭐 원인은 정말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에어버스에서는 이게 뭐 비행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과거에 뭐 아메리칸 에어웨이즈 같은 항공 네. 일부 항공사에서 네. 금속으로 거의 다 만든 비행기 쓸 때 도색을 싹 벗겨내고 생 아, 은색 비행기를 좀 날린 적이 있었어요. 어허. 뭐 그렇게 잘 날린 사례도 있으니까 아, 페인트가 네. 뭐 이렇게 비행 안전에 문제를 주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이제 에어버스에서는 주장을 좀 했던 건데 그 유럽의 EASA. EASA죠. 그쪽에서는 약간 에어버스한테 유리한 설명을 하긴 했어요. 결론을 낸 건 아닌데 가망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. 그 에어버스도 야 봐라 약간 여기서도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. 에어버스가 또 이제 화가 난 포인트 중에 하나도 한 7,400억 정도 1차 보상을 주고 그다음에 항공기별로 주기된 거를 날마다 계산해서 뭐 몇십억씩 달라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몇십억 계산을 해보면 공식 판매 가격이 한 80일만 서 있으면 나온대요. 그 말은 이 비행기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야. 사실상. 그래도 또 일각에서는 이제 에어버스 좀 편을 드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. 카타르 항공이 유명하대. 깐깐한 거였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항공기 옵션을 좀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하나 봐요. 뭐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카타르 항공이 A350을 주문을 할 때 계속 그 주문을 바꿨다는 얘기도 좀 있었어요. 네. 900 할까? 아니 1000 좀 갖고 와봐 그랬다가 뭐 다시 아니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. 900으로 바꾸고 근데 그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떻게 끝날지 뭐 저희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에어버스랑 카타르가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뭐가 나온 게 없어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에어버스 입장이 이렇습니다, 카타르 입장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오피셜하게 나온 멘트들이 아닙니다. 제가 볼 때 이 청문회든 뭐든 여기 공식적인 자리 가서 하겠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맞는 대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청문회 하면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겠죠? 예, 많이 나오겠죠. 저희는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.
누가 하는지 모르지. 알겠습니까 저희가? 네.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요 문제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. 요것을 시작으로 1편은 이제 카타라 에어 분쟁, 2화는 아마 조만간 또 이현주 선배가 특종을 하나 있습니다. 이현주 선배가 이제 변비행에서 한번 그 말은 다음에 또 나와달라는 말입니다. 이때만 부르지 말고 먹을 거 맛있는 거 할 때. 네? 아니 보통 먹을 거는 저희 선배가 후배 사주는 거 아닙니까? 아니 아무튼 요 재밌는 싸움은 저희가 재밌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면 한 번 더 편성을 해서 찍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도 이제 엄청난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더 논의를 해봐야 될 포인트나 그리고 저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포인트 같은 게 있으면 댓글로 좀 가감없이 남겨주세요. 여러분들의 의견 항상 경청하고 귀담아 듣고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 멘트. 변비행은 항공업계를 역시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. 변비행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. 응원합니다.